자, 오늘은 삼성 NX10, 이게 NX10 모델입니다. 삼성 NX10을 가지고 DSLR이 무엇인가, 미러리스가 무엇인가,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NX200, 삼성 NX20 모델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NX20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NX20.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NX10입니다. 지금 메뉴가 잘 보이게 지금 화면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촬영하는 중인데요. 자, 이걸 왜 DSLR이 무엇이냐? DSLR은 이 카메라는 옛날 그 필름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옛날 필름 카메라가 필름 한 칸이 대충 이만하잖아요. 필름 한 칸이 한 요 정도 된다고요. 요 정도 크기인데 그 필름 한 칸에 해당하는 크기의 DSLR, SLR 카메라가 옛날 필름 카메라예요. SLR. 싱글 렌즈 리플렉서. DSLR은 디지털이니까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서, 즉 렌즈 교환식 카메라다 이런 뜻이에요. 렌즈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카메라, 이게 DSLR입니다. 이렇게 렌즈를 뺐죠. 또 렌즈를 끼울 수도 있고요. 렌즈를 끼울 때는 이거 삼성인데 여기 빨간 점하고 이 바디에 있는 그 점이 일치를 해야 돼요. 여기 빨간 점이 있죠? 여기 빨간 점이 여기 있고 거기를 일치시키고 이렇게 돌려주면 딸깍하고 체결이 됩니다. 니콘은 반대예요. 자, 이렇게 옛날 필름 카메라인데 필름 카메라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바뀌면서 디지털 렌즈 리플렉서, 그래서 DSLR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거는 이제 니콘 D700입니다. 700인데 니콘의 최초의 풀프레임 카메라. 이 풀프레임이라는 건 필름 카메라하고 똑같은 필름 한 칸에 해당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죠. 이게 뭐 지금이야 뭐 몇십만 원이면 사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뭐 거의 집 한 채 가격이 맞먹을 정도로 비싸가지고 일반인은 뭐 꿈도 못 꿀 그런 카메라였는데요. 지금은 뭐 아주 뭐 중고밖에 어차피 없으니까 이렇게 비싸서 잘 안 팔리니까 센서의 크기를 줄여서 센서를 잘랐다 이런 의미로 크롭바디라는 말을 씁니다.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도 필름 한 칸보다 반판씩 찍는 그런 카메라가 있었어요.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그게 크롭이란 말을 안 쓰고 반판 이렇게 했는데 DSLR로 넘어와서는 이제 반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크롭 바디, 풀프레임 바디는 비싸니까 풀프레임 바디 센서의 크기를 잘랐다 해가지고 크롭 바디라고 하고, 이게 삼성 NX10, 아까 제가 보여드린 NX20, NX1 이런 거는 1대 1.5 비율의 크롭 바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롭 바디나 풀프레임 바디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DSLR과 미러리스가 무슨 차이냐. 자, 이게 이제 삼성은 원래 삼성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왕국이잖아요. 액정이 크고 밝고 깨끗합니다. 물론 뭐 다른 기능도 다 좋은데요. 이 이제 DSLR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요 안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여기 거울 보이죠? 여기 거울. 요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에서 빛을 반사해서 여기로 보이는 겁니다. 뷰파인더로. 그러니까 거울이 있는 것을 DSLR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거울이 없는 모델을 거울이 없다 해서 미러리스, 미러가 없다, 미러리스라고 불러요. 이게 미러리스인데 미러리스지만 이 모델은 여기에 뷰파인더가 있어요. 이렇게 뷰파인더에 손을 가져가 눈을 여기다 댔을 때는 여기 안 나와요. 눈이 부시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삼성에서 이제 독보적인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광학식 그 뷰파인더는
그냥 렌즈에서 들어오는 빛을 뷰파인더로 보는 거니까 피사체를 확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점을 정밀하게 맞출 때 피사체가 좀 크게 보이면은 초점 맞추기가 좋은데, 물론 AF 오토포커스로 촬영할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잡으니까. 그러나 매뉴얼 포커스, 즉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때 이제 문제가 되고, 오토포커스라도 일단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핀이 안 맞으면은 카메라에서는 초점이 맞았다고 띠릭 하지만 사진을 찍어보면은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 광학식 뷰파인더는 화면을 확대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1.7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게 볼록 렌즈를 끼우는 거지, 뷰파인더에다가. 그런 아이피스, 이게 아이피스예요. 아이피스가 있고요. 그러나 그 1.7배 확대해 가지고는 뭐 하나마나 별 효과도 없고요. 요거는 이제 디지털 뷰파인더지만 이건 NX10입니다. NX10은 요게 3배를 확대를 해요, 디지털로. NX20은 7배, 8배인가 7배인가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왕창 확대가 되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고 확대됐죠? 이렇게 3배 확대가 된 겁니다. 다시 셔터를 반으로 하면은 이게 줄어들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 NX10은 미러리스이지만 DSLR과 똑같으며 DSLR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뷰파인더가 달려있다. 왜? 디지털이니까 더 잘 보이고 확대도 많이 되고 초점 맞추기도 좋고, 이렇게 미러리스로 이렇게 놓고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셔터를 반으로 하면은 초점이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 리모컨이 없어요. 그래서 사제 리모컨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건데, 이렇게 이제 반으로 하면은 초점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꾹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사진 잘 찍는 법의 기초. 요즘 뭐 스마트폰도 얼마나 사진 잘 나옵니까? 그러나 그런 스마트폰도 잘 나오지만 진정한 사진이라면 DSLR로 찍어야 된다. 제가 쓴 책 저기 많이 있죠. 제가 쓴 책 중에서 이제 카메라 교본 책을 이제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오늘 보충 설명인데요. DSLR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모드 선택 다이얼이 있어요. 이게 지금 M 모드, M은 매뉴얼 포커스죠. S 모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셔터 우선 모드 해가지고 셔터 속도만 내가 알아서 맞춰놓으면, 적절도만 적당히 맞춰놓으면은 나머지는 카메라가 이제 자동으로 맞추는 촬영 방식이고요. A 모드는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 해가지고 F 값을 적당히 맞춰놓으면은 나머지는 카메라가 알아서 맞추는 방법인데, 사람마다 뭐 물론 관점도 다르고 찍는 스타일도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M 모드 외에는 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M 모드로 안 찍고 S나 A 모드로 찍으려면은 P 모드도 프로그램 모드예요. 이게 프로그램 모드. 미리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이제 촬영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잘 나오는 사진을 뭐하러 이렇게 크고 무겁고 불편하고 어려운 DSLR로 찍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오로지 M모드로 찍기 위해서 그러는 게 M모드. M모드는 매뉴얼 포커스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모드가 M모드예요. 지금 M모드인데, M모드에서는 여기 보면 셔터 속도는 15초, f2.4, F라는 건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를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3요소가 있어요. 이제 카메라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에 가장 중요한 게 밝기입니다. 밝기를 잘 맞춰서 찍어야지 노출이 부족해서 어둡다, 또 과대 오버 노출로 사진이 하얗게 됐다, 이런 사진은 절대로 보정을 못합니다. 불가합니다, 보정이. 그러니까 사진이 밝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사진의 밝기를 맞추는 게 카메라에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셔터 속도. 셔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셔터가 빨리 닫히니까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다시 말해서 셔터 속도를 느리면 느릴수록 사진은 밝아지지만, 그 대신에 셔터 속도가 느리면 사진이 흔들린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무한정 늦출 수가 없고,
보통 카메라 손으로 들고 있을 때 셔터 속도가 한 100분의 1초, 한 200분의 1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한 30분의 1초, 50분의 1초 이러면 카메라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F값이 문자 그대로 조리개죠. 조리개값.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를 조여서 이거는 이제 삼성 AF 16mm 2.4 렌즈 F2.4 지금 최대 조리개를 개방한 값이에요. 왜? 여기 실내가 좀 어두우니까. 이렇게 이제 어두운 데서 찍기 위해서 조리개가 밝아야 돼요. F값이 낮을수록 밝은 렌즈고 F값이 높을수록 어두운 렌즈고 당연히 F를 조이면 조일수록 사진이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이게 F값이 낮은 렌즈 F1.2 이런 거는 뭐 몇백만 원씩 합니다. 렌즈가. 이게 삼성에는 그런 렌즈는 있지도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서 니콘 AF 50mm f1.4 렌즈가 있는데요. 제가 가진 렌즈 중에서 그게 가장 밝은 렌즈고, 이게 이제 렌즈가 그렇게 밝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무턱대고 렌즈 밝은 게 좋냐? 그렇진 않아요. F값이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조리개가 많이 개방하면 개방될수록 사진은 환해지지만 사진이 또렷하지 않고 흐릿하게 나와요. 희미하게. 그래서 이제 접사 가까이 근접해서 꽃 같은 거 정밀하게 찍는 사진은 이유를 불문하고 조리개를 무조건 조여야 돼요. 무한정 조이면 어두워지니까 보통 11, F11에서 14, 뭐 16 이 정도로 조입니다. 조리개를 조여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 셔터 속도, 그 다음에 조리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밝기를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ISO예요. ISO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ISO가 있죠. 옛날 필름 카메라도, 이제 필름도 ISO 100, 200, 300, 400까지 있었는데요. ISO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진은 밝아지지만 입자가 거칠어져서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ISO를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ISO를 400으로 맞춰놨는데 이것도 이 카메라로 봐서는 이것도 높아요. 높지만 ISO로 400으로 맞춘 이유는 이게 실내니까 어두우니까 바깥보다는. 그래 400으로 맞춰 놓은 거고요. 셔터 속도, 조리개값, ISO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사진의 밝기를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그 세 가지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사진이 잘 나오게, 못 나오게, 멋지게 나오게, 또 심도가 깊은 사진, 얕은 사진. 심도가 얕은 사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그런 사진을 많이 찍어요. 제가 조금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 중에서 가장 밝은 렌즈가 니콘 AF 50mm f1.4라고 했죠. 이런 렌즈로 이제 인물을 찍을 때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인물을 찍으면은 인물 뒤에 배경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배경 날림이라고 그래요. 인물만 뽀샤샤라고 그러죠. 카메라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걸 먼저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일반인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그냥 사람 뒤에 배경은 아주 딱 그냥 물방울 보케라고 그래요. 보케. 사진에 초점이 안 맞아 흐릿한 걸 보케라고 그러고, 일부러 보케 촬영하는 뭐 보케 필터도 있는데요. 초점이 맞은 사람 얼굴이나 모습만 또렷하고 그 뒤로는 보케가 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풍경 촬영을 많이 하니까 풍경을 골고루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저 같은 경우는 조여야 된다고요. 조이면은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니까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되고, 셔터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하면 흔들리니까 ISO를 올려야 되는데, ISO를 많이 올리면 또 노이즈가 많이 생기니까 많이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적정한 값에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가장 좋은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NX10이라고 그랬어요. 1460만 와서, 여기 있는 NX20은 2030만 와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 뭐 이런 거 메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카메라는 자기 카메라 그 기본 매뉴얼 있잖아요. 그거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 설명서 보고 공부를 해서 그 설명서가 이제 도무지 이게 필요가 없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할 때 이런 강좌도 듣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초는 무조건 카메라 그 설명서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 다 설명서에 다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사진 잘 찍는 법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 먹통이 됐어요. 꺼도 안 꺼지네. 지금 뭔가, 자, 다시. 자, 켰습니다. 켰고, 이렇게 메뉴를 누르면은 여기서, 자, AF 모드가 뭐냐. AF는 오토포커스죠. 자동으로 초점을 잡는 모드인데, 자동으로 초점을 잡을 때, 싱글 AF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니콘으로 말하면 AFS입니다. 즉, 정지된 피사체 촬영 모드, 꽃이나 뭐, 기타, 풍경, 움직임이 없는 풍경 찍을 때, 연속 AF는 이제 움직이는 자동차나 무슨 뭐 육상선수 이런 걸 찍을 때, 움직이는 에 따라서 렌즈가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제 이론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점을 잘 맞추는 렌즈가 있고, 움직임을 못 따라가는 렌즈가 있으니까, 그 뭐 무턱대고 아무 렌즈나 끼워서, 물론 연속 AF가 다 되긴 됩니다. 그러나 포커싱 속도가 느린 렌즈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는 못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초점 모드는 문자 그대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지금은 싱글 AF로 맞췄습니다. 정지된 피사체 촬영 모드.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조금 전에 지금 맞춘 거는 AF 촬영 모드입니다. AF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 초점을 맞추는데, 선택 AF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뷰파인더나 여기를 바라보면은 가운데 이제 초점이 띠릭 맞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딱 하이라이트 되면서 띠릭 소리가 나면서 누르면 찰칵하고 촬영이 되죠. 그게 선택 AF, 가운데 좁은 지역을 초점 영역으로 초점을 잘 맞추겠다. 다분할 하면은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전체 평균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론상은 전체적으로 초점이 잘 맞아서 촬영될 것 같지만, 이 오토포커스라는 자체가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매뉴얼 포커스, M 모드로 촬영을 하는데요. 수동 모드로. AF라는 것은 이 니콘이나 삼성의 프로그래머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초점이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이 안에 해놓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평균치로 그냥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초점이 잘 맞지 않을 확률이 높고, 물론 뭐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AF로 해도 잘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은 사람 찍을 때요. 셀프 가이드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셀프 가이드 해놓으면 거기다 맞춰놓은 대로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 이렇게 얼굴 인식하면은 뭐 사람 인물 촬영할 때, 사람 쭉 단체 촬영할 때 얼굴만 잘 나오게 하는 방식, 뭐 디카나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지금은 선택 AF로 하겠습니다. 왜? 초점이 맞은 영역에 가장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게 선택 AF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촬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촬영 방식.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 이게 셀프 타이머입니다. 셀프 타이머는 2초에서부터 30초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카메라가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저기가 셀프 촬영할 때 한 5초나 10초 설정해 놓고 셔터를 누르고 앞에 뛰어가 서 있으면 찰칵 촬영되잖아요. 그 다음에 고속 촬영 모드. 이 삼성 카메라, 삼성 NX10, NX200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200은 이거보다 이제 하급이라 좀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거의 안 쓰고요. 10하고 20, 그 다음에 NX1은 이게 초당 500컷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뭐 세상에서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카메라가 NX1이에요. 너무 비싸서 저는 뭐 구경도 못 해봤는데요. 이것도 이게 60장인가 촬영인데 초당 이게 30장인가 그래요. 자, 눌러보면은 고속 촬영 모드 있잖아요. 이게 매뉴얼에 보면은 30컷인가 그런데 그 대신에 사진이 좀 작게 촬영이 돼요. 그래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 이런 아주 그냥 고속으로 뭐 해보고 싶을 때 이걸로 촬영할 수 있는 모드. 이게 삼성 카메라만 있어요. 니콘에는 있어도 고속 해봐야 뭐 초당 8컷. 이거는 30컷인가 그러고 NX20이 60컷인가 그래요. 자, 이건 연속 촬영.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촬영이 되는 겁니다. 막 엄청나게 빠르게 촬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일반 촬영. 셔터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컷씩 촬영되는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촬영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노출 BKT.
BKT가 뭐냐? 브라켓 모드라는 거예요. 브라켓 모드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노출값, 이건 화이트 밸런스, 이건 픽처 위저드라는 건데요. 이런 거는 거의 안 쓰는 거니까 이 노출값, 이 NX 그러니까 조금 하급, 중급기들은 이 세 컷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노출 브라켓 하면 세 컷. 니콘도 마찬가지로 중급기는 다 세 컷이고, 이거는 지금 NX 이게 700인데 세 컷, 다섯 컷, 일곱 컷, 아홉 컷까지 촬영할 수가 있어요. 셔터 한번 누르면 아홉 컷이 막 따발총처럼 촬영되니까, 그래서 이 좀 소위 고수들, 전문가들이 쓰는 카메라는 웬만하면 100만 컷이 다 넘어가고 셔터 박스 갈고 유닛 갈고 막 그럽니다. 뭐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셔터 한번 누를 때마다 아홉 컷씩 촬영하니까, 저는 이제 너무 촬영이 컷이 많아져서 모두 5컷을 쓰는데요. 이 NX10이나 20은 3컷밖에 촬영이 안 돼요. 3컷. 그러더라도 왜 이 BKT 모드를 쓰느냐? 3컷.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밝기라고 그랬죠. 사진의 밝기를 가장 잘 맞춰서 찍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밝기를 잘 맞추기 위해서 셔터 속도, 조리개, ISO를 끊임없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밝기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밝기하고 화질, 선명도 이런 걸. 이게 BKT 모드는 정상적인 밝기로 한 장을 찍고, 이 정상보다 약간 어둡게 한 장, 약간 밝게 한 장. 물론 BKT 5컷이나 9컷 이런 거는 막 아주 여러 단계로 많이 찍으니까 점점 더 좋아지죠. 이렇게 찍는 이유는 이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비슷하지만 같질 않아요. 사람은 이제 눈이 부시면 이렇게 눈을 막 찡그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눈이 부시면은 찡그릴 방법이 없어, 카메라가 자기가. 그러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명암 차이가 많이 나는 데서는 사진이 막 하얗게 나오든지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BKT 모드는 사진이 약간 밝게 어둡게 촬영하면서, 밝게 된 곳에서 촬영할 때는 밝은 곳은 안 나오지만 약간 어두운 곳은 잘 나옵니다. 그 사진을 찍어보면은. 반면에 약간 어둡게 촬영하면은 어두운 곳은 물론 안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밝은 곳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상 밝기 한 장, 약간 어둡게 한 장, 약간 밝게 한 장, 이렇게 세 장을 찍은 중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으로만 합쳐요. 나중에 포토샵에서 블렌딩 모드 합쳐가지고 그 세 장의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으로 합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퀄리티가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BKT 모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중급보다는 이제 고급형 D3나 D700, D4, D5 이런 엄청나게 비싼 장비를 쓰는 이유가, 카메라가 좋으니까 장비도 물론 뭐 장비빨도 있지만 BKT를 더 많은 컷으로 촬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BKT 3컷만 해도 이 카메라는, 저는 그래요. 책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뭐 카메라나 1,000만 원 해도 사야죠. 사진관을 자기가 하는데 카메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택시 운전사가 초가 3간에서 하라도 차가 좋아야 영업이 되는 거니까 차는 뭐 에쿠스를 빼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거 뭐 직업을 삼는 사람이야 당연히 비싼 카메라를 사야 되겠지만, 개인이 한 1,000만 원짜리 카메라 사가지고 물론 돈만 많다면 뭐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된다. 요즘 스마트폰만 가져도 잘 나오는데 이걸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500만 원짜리 이런 걸 욕심내지 마시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카메라는. 저는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카메라만 해도 10대도 넘어요. 렌즈도 수십 개고. 그건 저는 이제 직업의 특성상 사진을 찍어서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카메라 교본 책도 펴냈고, 카메라 가게는 아니지만 카메라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그런 거고, 개인이 뭐하라 그렇게 해요. 이거 어떤 카메라든지 카메라를 제대로만 사용하면 다 잘 나옵니다. 지금 NX10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차피 중고밖에 없지만 중고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오래된 모델이고, 삼성에서는 카메라를 많이 만들질 않았어요. 적당히 만들고 지금 단종 상태입니다. 카메라 사업을 접는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요 근래 그 갤럭시 20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 센서가 이만하다고 그랬죠. 이건 크롭 받으니까 한 반 요 정도 되고, 그럼 스마트폰에는 이건 뭐
뭐 쌀알, 콩알만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센서가. 그 스마트폰 렌즈 조그만한데 뭐가 들어있겠어요? 스마트폰 렌즈에.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여기 보면 스마트폰을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카메라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달려 있으니까 편리하니까 찍는 거지. 그러나 삼성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왕국답게 갤럭시 20으로 찍은 사진을 봤는데요. 이거 니콘 D5 한 1000만 원짜리 카메라보다 제가 볼 때 더 잘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물론 안 써봤어요. 남이 찍은 사진만 봤는데, 그러나 이 카메라맨, 사진관 뭐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찍기야 찍지만 정상적으로 사진이랑 무조건 DSLR로 찍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유고요. 자, 지금 BKT 세컨 모드로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 AF 16mm f2.4 비교적 밝은 렌즈예요. 2.4 렌즈고 16mm니까 광각이죠. 이 상태에서 BKT 3컷이 촬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셔터 속도는 30분의 1초 f2.4 이렇게 맞춰졌고 ISO 400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 셔터를 반 누르면은 이렇게 초점이 잡히고 꾹 누르면 하나 둘 셋 3컷이 찍힙니다. 자, 여기 찰칵 소리가 보세요. 지금 3컷이 찍혔어요. 이거는 이제 3컷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지금 미리 보기를 해보면 한 컷 찍혔죠? 약간 밝죠? 약간 어둡죠? 이런 식으로 밝고 정상 어둡고 이렇게 3컷이 찍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옮겨 가지고 컴퓨터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에 가나 KR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요. 가나출판사.kr 오시면은 여기에 여기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뭐 4,000개 이상의 엄청난 포스트가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카메라나 사진 관련 포스트를 보셔도 되고요. 지금은 여기 출판사 클릭하시면은 이게 이제 올해 펴낸 책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펴낸 책은 안 보이게 했고요. 올해 펴낸 책만 15종이에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 교보 이렇게 누르시면은 제가 쓴 책입니다. 이거 잘 나갑니다. 이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여기 목차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한번 보시고 뭐 책을 한 권씩 사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사셔도 뭐 강좌 보시면 되니까. 자, 지금 포토샵이 이제 떴습니다. 떴으니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는 포토샵입니다. 카메라로 지금 사진 찍은 거는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진짜 사진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파일, 스크립트, 여기 있죠.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를 해서 조금 전에 사진을 여기다 저장을 했잖아요. 여기다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진 잘 찍는 법. 여기 사진 3개를 선택하고 확인. 조금 전하고 똑같이 여기 소스 이미지 자동 정렬의 체크. 자, 여기 소스 이미지 자동 정렬 시도에 체크하고 확인. 그러면은 이제 사진이 크니까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을 불러오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3장을 조금 시간이 걸리죠, 아까보다. 이렇게 3장을 이제 이렇게 복수로 선택을 하고 편집해서 레이어 자동 혼합 이 기본값으로 확인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사진이 하나의 사진으로 합쳐지면서 이 가장 잘 나온 부분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 컴퓨터는 지금 i7 인텔 i7 870 시스템이니까 상당히 빠르죠. 자, 하나로 합쳐졌어요. 지금 이 밑에 이제 이게 없어도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합쳐버립니다. 이렇게 합쳐버리고 지금 한 장으로 합쳐져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됐지만 이게 이제 이 카메라하고 이 렌즈가 가진 최고의 화질이 나온 겁니다. 더 좋게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가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필터, 여기 카메라 로우 필터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카메라 로우 필터가 실행이 돼요. 자, 떴죠? 일단 자동 해봅시다. 자동. 약간 어두워지죠? 요거 FX라고 써진 게 효과를 누르면은 안개 현상 제거가 있어요. 사진이 좀 약간 희미해진 부분들이 선명하게 선명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 명료도를 또 높이면 좀 더 선명해지고. 그런데 이제 선명해지는 대신에 약간 좀 사진이 너무 왜곡돼 버려요. 그래서 어두운 사진을 약간 밝게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은, 자, 이게 조금 전하고 여기 확인해 보면 돼요. 조금 전에 그냥 합쳤을 때 지금은 보정한 상태, 이거를 컨트롤 얼트 0을 해 보면은 이 정도 화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카메라가 가진 최고의 화질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이즈를 뭐 없앨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꼭 굳이 뭐 그렇게 않더라도 이 정도면 잘 나온 겁니다. 이보다 더 잘 나오려면 더 좋은 카메라, 더 좋은 장비를 쓰셔야 돼요. 이 장비를 가지고 이보다 더 잘 나오게 한다는 건 욕심이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사진관을 하지 않는 한 이 정도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더 잘 나옵니까? 자, 오늘은 DSLR 촬영 기법, 삼성 NX10을 가지고 DSLR 사용하는 방법 및 사진 보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밑에 보면은 구독이라는 게 있어요. 구독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 구독자가 있어야 제가 자꾸 이런 뭐 동영상이나 강좌를 올리지, 구독자도 없는데 자꾸 올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구독을 꼭 좀 눌러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